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7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은 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헬싱키에서 푸틴이 트럼프를 만나서 완전히 트럼프를 농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을 상했던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는 안보 전문가인 바이든이 푸틴과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주목되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회담의 형식이 주목거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최 측인 말하자면 장소를 빌려준 스위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먼저 왔습니다. 한 15분 전 먼저 왔고 나중에 바이든이 왔습니다. 가끔 푸틴이 이런 회담에 일부러 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회담을 아주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한 4시간 동안 했습니다. 뭐 할 이야기 다 했는데 나중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따로 했습니다. 먼저 푸틴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1시간 동안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뭐 뻔한 거짓말도 하고 어쨌든 잘 견뎠습니다. 그걸 다 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해서 한 30분 정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푸틴에게 이를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감옥에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분이 있죠. 아주 용감한 지금 민주투사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감옥에서 죽으면은 그 결과는 러시아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다는 거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만 안 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는 나발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발리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데 만약 옥살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재앙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치 최후 통첩하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푸틴이 먼저 한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법을 위반했다. 2번이나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법률 위반했다는 게 황당무계합니다. 뭐냐면은 나발리가 작년이죠. 러시아에 있을 때 독사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실패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단체에서 나발리를 독일의 베를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치료를 해가지고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적당한 적법한 법적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게 여기에 또 이번에 감옥을 보낸 이유입니다. 나발리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회복되자마자 스스로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감옥행을 자원한 거죠. 지금 감옥에서 이 사람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않고 그 변호인들에 의하면은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는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푸틴은 뭐 자기 국내 법대로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니 미국에서도 흑인 차별 시위 있었지 않느냐. 미국에서도 지난 1월 6일에 의사당으로 막 공격하고 들어갔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법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만약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면은 미국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화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사이버 테러, 해킹 문제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그런 수법으로 관여를 하고 최근에도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서로 격론을 벌였는데 미국, 물론 푸틴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만약 계속 이렇게 하면은 미국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이 사이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은근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옛날식으로 콜드워, 냉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거 물으니까 바이든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전으로 돌아가서 러시아가 득볼 게 없다. 더구나 러시아는 지금 중국과 인접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은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제패하려는데, 말은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냉전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 세계에서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진정한 적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거든요. 중국. 냉전 때 소련, 중국, 미국 요 세 나라의 역학관계가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은 1971년에서 72년 사이 닉슨 대통령이 있을 때 중국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확실하게 미국 쪽에 붙는 바람에 큰 이 힘의 구조가 바뀌고, 그 10여 년 뒤에 고립된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적 사례를 또 올렸습니다. 이 푸틴과 바이든 두 사람이 사사건건 이렇게 대립했지만은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도 바이든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잘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회담은 상당히 생산적이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바이든은 미국 정치인 중에서 이 안보 분야에서 한 40년 동안 현장을 누빈 아주 고차원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아마추어 같은 트럼프가 노련한 푸틴에게 당하던 2018년 헬싱키 정상회담도 그때 지켜봤는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이 아마추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